스카이 훅슛이란 사기 스킬로 NBA 커리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1년이 흘렀고, 그동안 카림 압둘자바는 한 번의 우승과 5번의 MVP를 달성하며 마침내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소룡의 제자가 되어 무술을 배우고 영화를 같이 찍기도 하는 등 그는 농구장 밖에서도 유명 인사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새로 이적한 LA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달성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는 32살로 점점 늙어가는 중이어서 기량 하락은 물론이고 부상 위험까지 리스크가 더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압둘의 조력자로 훗날 NBA 역사를 뒤흔들 예정인 매직 존슨이란 선수가 팀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이라면 빅맨으로 뛰어야 할 정도로 2m 6cm의 높은 키를 가졌지만, 특이하게도 그는 골밑이 아닌 바깥에서 패스를 담당하는 포인트 가드에 최적화된 선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실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이로웠기에 그가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는 갑자기 우승 후보 0순위가 되었습니다. 적팀은 물론이고 아군까지 속일 정도의 4차원 패스를 날리며 속공 때마다 상대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다녔던 매직은 이뿐만이 아닌 득점과 리바운드, 그리고 스틸 등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 그는 첫 시즌인데도 올스타에 뽑혀 NBA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60승 22패로 팀을 전체 1등에 올려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둘자바 또한 이젠 원맨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득점 실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 매직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던 그는 마침내 블라관과 생애 6번째 MVP를 차지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이한 플레이오프에서는 1라운드를 4대1로, 2라운드 역시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서부 강팀들을 무릎 꿇린 뒤 대망의 결승전에 올라갔는데요. 이때 여기서 만난 상대가 바로 마이클 조던의 상징인 자유투라인 덩크를 가장 최초로 성공해냈었던 폭탄머리 줄리어스 어빙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NBA와 경쟁 중이었던 ABA 리그의 선수였고, 1976년에 ABA가 망해버린 뒤에는 NBA로 넘어와 필라델피아 76ers 팀에서 뛰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ABA 선수들은 대부분 실력에서 살아남지 못했지만, 그래도 화려한 덩크를 가지고 조던을 비롯한 많은 후배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줄리어스 어빙만큼은 슈퍼스타급의 활약을 펼치며 NBA를 뒤흔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필라델피아는 레이커스에게 쉽게 무너지질 않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한 접전 끝에 결국 결승전은 2대2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리드를 꼭 가져가고자 했었던 압둘은 때마침 5차전이 홈구장에서 열렸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하며 공격을 해댔는데요. 그런데 하필 26득점을 달리는 도중 갑자기 압둘의 발목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경기장의 분위기는 어두워졌고, 라커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압둘자바의 심정은 그보다 더 심각했는데요. 하지만 수년 동안의 실패 끝에 겨우 잡은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그는 절뚝거리면서까지 다시 경기장에 나섰고,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4쿼터에서 고통을 부여잡으며 뛰어다녔던 압둘은 끝내 득점을 무려 14점이나 더 뽑아내며 간신히 5차전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리더의 부상 투혼으로 레이커스는 1승만 더 가지면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애석하게도 다음 6차전은 원정이었고 압둘자바는 당장에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레이커스는 7차전 홈경기를 대비하고자 그를 LA에서 쉬게 해주었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6차전을 포기한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매직 존슨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압둘 대신 센터로 나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매직은 이날 레이커스를 얕보는 필라델피아에게 무려 42득점을 쏟아부었고, 리바운드도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15개를 잡아냈는데요. 포지션만 센터였지 플레이 스타일은 평상시와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뜻밖의 모습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상대팀은 결국 수비에서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 틈을 탈 레이커스는 16점 차로 필라델피아를 꺾은 뒤 우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압둘은 비록 팀원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진 못했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이제는 마음 놓고 부상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팔과 다리들을 유연하게 단련시키고자 요가를 시작했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기량과 팀 내 득점 1위를 유지해냈던 압둘은 2년 뒤 다시 결승전에서 만난 필라델피아를 이번엔 단 한 번의 부상도 없이 4대2로 이기고 우승컵을 직접 들어올렸습니다. 레이커스에서 두 번째 우승 이후 압둘은 30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고 팀의 실세는 매직 존슨이 되었지만 득점 능력만큼은 여전히 압둘이 넘버1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매트커인 스카이 훅슛은 아직도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건재했는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NBA를 정복했던 그는 기약 후 1984년 4월 5일에 통산 득점 1위를 달성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몸 관리를 하고 별다른 부상 없이 정규 시즌을 서부 1등으로 마친 그는 여느 때와 똑같이 서부 강팀들을 차례대로 탈락시키고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매직 존슨의 라이벌인 레리 버드가 이끄는 보스턴 셀틱스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레이커스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보스턴을 결승전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기에 이 두 팀의 대결에는 정말로 크나큰 자존심이 걸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 때마다 매직의 자유투와 슛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그때마다 버드가 정확하고 재치있는 득점을 뽑아내는 바람에 레이커스는 초반엔 리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대3 패배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코 지지 말아야 할 상대에게 굴욕을 당한 압둘과 매직은 이날을 기점으로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고민해야 될 정도의 나이인 37살이 되었지만 보스턴에 대한 복수심 하나 때문인지 압둘의 공격은 정말로 매서웠습니다. 무자비하게 상대 팀들을 쓰러뜨리고 다니다 보니 그의 기록은 오히려 전보다 더 상승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기에 저절로 레이커스는 서부 1등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에는 단 2번의 패배만을 제외하고 결승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는데 이때 보스턴 또한 레리 버드의 활약으로 동부의 강팀들을 모두 다 쓰러뜨린 뒤 결승전에 도착하였습니다. 1차전을 보스턴 경기장에서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레이커스 선수들은 이미 도끼를 품었기 때문에 보스턴 팬들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경기에만 집중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기념의 대학살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레이커스가 보스턴에게 무려 34점 차로 대패해버렸으며 당시 상대 수비수들에게 가로막혀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질 못했던 압둘은 고작 12득점에 3리바운드밖에 하지 못한 채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1차전을 처참하게 깨진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던 압둘은 팀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고 그러고 나서 2차전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경기를 뛰었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이 손을 치면서까지 방해를 하는데도 그는 자신의 스카이 훅슛을 성공시키는 데에만 초집중을 하였고 수비에서 또한 단 1점을 내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골대에 들어오는 공들을 얄짤없이 내리쳤으며 심지어 상대가 앞에 있든 없든 그냥 덩크를 꽂아버리는 대범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득점을 낸 압둘은 2차전 승리와 함께 1대1 동점을 이루어냈으며 그 다음 홈구장에서 붙었던 3번의 경기에서도 그는 평균 28득점을 가까이 기록하면서 2번을 이기는데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 3대2 상황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6차전 원정을 나간 압둘 자바는 1차전 때 이 자리에서 겪은 굴욕감과 팀원들에게 가졌던 미안함을 만회하고자 모든 걸 끌어올려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그는 레이커스 역사상 보스턴과의 결승전에서 첫 우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죽을 각오로 경기를 뛰었던 카림 압둘 자바는 이날 레이커스 소속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파이널 MVP를 수상하였는데요. 그리고 2년 뒤 보스턴과 다시 맞붙은 결승전에서도 공격과 수비에서 빛을 보인 그는 또다시 우승을 달성해냈습니다. 보스턴과의 전쟁을 종결시키고 87-88 시즌을 맞이한 카림 압둘 자바. 이제 그의 나이는 무려 40살이 되었으며 확실히 세월의 무게를 거스를 순 없는지 다른 기록들은 물론이고 평균 득점 또한 15점을 내지 못할 정도로 기량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올스타에 뽑히며 NBA 센터 그 자체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악명 높다고 소문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라는 팀.
당시 이 팀의 선수들은 배드 보이즈라고 불리며 엄청나게 거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심판의 눈을 피해 더티 플레이를 하는 건 기본이고, 그러다가 서로 분위기가 과열되는가 싶은가 하면 대놓고 주먹을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들은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플레이오프 때마다 레리 버드의 보스턴이 그들을 탈락시켜 주었는데요. 하지만 87, 88 이번 시즌의 플레이오프에서는 배드보이즈들이 레리 버드를 꺾어버리고 레이커스와 함께 결승전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싸울 상대가 보스턴이 아닌 예상치 못했던 디트로이트라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레이커스는 강팀이었고 때마침 1차전은 홈경기였기 때문에 모두가 디트로이트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거칠기만 할 줄 알았던 배드보이즈의 수비는 정말 놀랄 정도로 엄청난 높이와 조직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공격 또한 한번 분위기를 뺏기면 정신을 차리기 힘들 만큼의 빠른 템포와 정확한 슛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압둘은 8득점에 1리바운드밖에 활약을 못했고, 거기에 다른 팀원들까지 부진한 탓에 레이커스는 무려 12점 차로 대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전 또한 공격이 계속 막히는 바람에 또 분위기를 뺏겨서 패배하는가 싶었는데요. 다행히 압둘을 비롯한 레이커스 선수들이 막바지에 정신을 차린 덕에 무난히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원정으로 나간 3차전에도 13점차 대승을 거두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점점 거칠어져가는 디트로이트의 플레이에 레이커스 선수들이 전혀 맥을 못 추렸으며, 그 와중에 압둘 자바가 한 경기에 26득점을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전과 5차전에서 레이커스는 25점 차와 10점 차로 모두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궁지에 내몰린 레이커스는 홈에서 펼쳐질 마지막 두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만 했는데요. 초반에 미친듯이 퍼붓는 상대팀의 공격으로 6차전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하였지만, 그 순간 하늘이 도왔는지 배드보이즈의 대장 아이지아 토마스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간신히 1점 차로 레이커스가 역전승을 이루었고, 그 다음 대망의 7차전에서도 토마스가 부상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정말 운이 좋게도 레이커스는 우승을 차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은 1년 뒤에도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하지만 당시 레이커스는 매직 존슨을 비롯한 여러 핵심 멤버들이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한편 압둘은 너무나도 늙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때의 우승컵은 디트로이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카림 압둘 자바는 은퇴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9년부터 시작된 압둘 자바의 NBA 커리어는 벌써 20년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그는 전설의 괴수 윌트 체인벌린을 비롯한 수많은 강자들 사이에서 리그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승과 정규 시즌 MVP를 모두 6번이나 이루어냈으며, 이때까지 팀의 핵심 득점원으로서 그가 세운 통산 득점은 38,387점으로 아무도 깨지 못하는 부동의 1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압둘의 업적은 신이라 불리는 마이클 조던과도 견줄 수 있는 정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결정했던 88-89 시즌에는 모든 원정 경기를 나설 때마다 상대 선수들과 팬들로부터 존경이 담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었던 결승전에서도 압둘 자바는 승패와 상관없이 레이커스 팬들과 상대 디트로이트 선수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압둘 자바는 자신이 몸담아 썼던 UCLA 대학교와 미러키 벅스, 그리고 레이커스에서 유니폼 33번의 영국 결번식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50인에도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을 사회활동에 썼던 압둘 자바는 인종차별과 기아, 그리고 문맹에 관한 이슈들을 개선하기 위해 책을 집필하고 연설을 하고 다녔으며, 그 외에도 농구 대사로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자 스카이훅 재단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압둘 자바가 그동안 모은 우승 반지들과 기념품들을 모두 경매에 내놔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압둘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전부 다 팔겠다고 인터뷰를 하였고, 이렇게 개인의 욕심보다는 항상 자신이 속한 팀과 사회를 더 우선시했던 카림 압둘 자바는 오늘날에도 많은 스포츠인들에게 존경받는 레전드가 되었습니다.